지난 1월 초 특례 보금자리론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정부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한 진실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 보금자리론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까지 빌려주면서 이자는 5%로 받고 50년 만기 대출까지 가능하다. 사람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출이 나오니 급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진실은 바로 이자와 만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 IMF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10%포인트까지 하락 가능하며 그보다 더 큰 폭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함정을 보지 못하면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날 수도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 저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이며 IMF까지 경고하고 있는 우리나라 집값의 위험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답사를 다녀온 곳은 경기도 광명시의 하안동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현재 부동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광명시 하안동의 입지 특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왜 특례 보금자리론이 빚만 갚다가 끝날 수 있는 위험한 대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은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광명시 하안동이 대표적으로 함정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왜 IMF가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 경고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무도 보지 못한 진실, 그 이면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광명시 하안동은 7호선 철산역의 남쪽 그리고 1호선 독산역 서쪽의 입지입니다. 하안동은 철산역까지 도보 이용은 불가능하고 버스로 1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1호선 독산역까지도 도보 이용은 어렵고 안양천을 건너 버스로 15분이 넘습니다. 이처럼 하안동은 교통이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서 시작된 재개발 열풍 그리고 철산역 인근으로 번진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열풍이 들불처럼 번진 입지입니다. 하안동의 주공 아파트들은 30년 차가 넘었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었고 비교적 저가 아파트였기 때문에 마지막 막차를 탄 영끌족들이 몰려든 입지입니다. 당시 영끌족들이 주목한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안동은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일자리에 배후 수요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철산역 인근에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가 또 들어서면 하안동도 재건축이 추진되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무색하게 하안동의 집값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주공 아파트의 1년 동안의 가격 하락률은 이러합니다. 하안 주공 9단지 아파트 마이너스 38.1%, 하안 주공 10단지 마이너스 15.8%, 하안 주공 1단지 마이너스 4.3%, 하안 주공 4단지 마이너스 33.2%, 하안 주공 3단지 마이너스 32.6%, 하안 주공 11단지 마이너스 18.8%, 하안 주공 6단지 마이너스 26.5%, 하안 주공 12단지 마이너스 1.4%, 하안 주공 7단지 마이너스 1%. 단지별 거래량의 차이가 있어 하락률이 서로 다르지만 최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50%. 이곳 하안동의 아파트들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많이 하락했으니 슬슬 집을 사볼까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은 아직도 50%를 밑돌며 투자 상승 분위기는 멀어 보입니다. 물론 구축이라서 전세가율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자와 상환 기간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인 5억 원을 5%로 50년 동안 빌린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는 이자만 8억 6,200만 원입니다. 5억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3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그 손해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5억을 다 안 빌린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가 아니라 보통 30년 만기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억을 다 안 빌리고 30년 만기로 계산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광명시 하안동에서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의 25평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최저 호가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6억 9천만 원에서 LTV 70%를 적용하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4억 8천만 원을 연 5%로 30년간 빌리면 어떨까요? 30년간 내야 하는 이자만 4억 4,700만 원입니다. 4억 8천만 원을 빌리면 원금을 갚고 원금만큼 이자를 또 갚아야 합니다. 한 달에 내는 이자만 200만 원씩 원리금을 총 257만 원으로 3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4억을 빌리면 이자를 4억을 내야 하고 5억을 빌리면 이자를 8억을 내야 합니다. 이자가 이렇게 무서운 것, 그것이 특례보금자리론의 함정입니다. 현명한 실수요자라면 이러한 하락장에 쉽게 대출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무주택자, 1주택자, 실수요라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매매가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가 하락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만 해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여도 수요가 따라붙기 어려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 반등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IMF도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했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과도한 가격 상승 부담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였습니다. 집값에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고 금리 상승이 집값 하락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하였나요? 1998년 IMF 외환위기는 국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서 집값이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주택 소유자와 경제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값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원화의 평가 절하였습니다. 위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 건축 자재 비용과 부동산 모기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지요. 원화의 평가 절하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화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손실을 입고 집을 내다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연쇄적으로 폭락했고 많은 주택 소유자의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집값 하락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부실화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신용 경색과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정부는 집주인과 은행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등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지속적인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1주택자, 다주택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고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은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1998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한 집값 하락 시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한다면 그 어떤 정책으로도 하락세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집이라는 큰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한 번 잘못 투자한다면 5년에서 10년은 지속되는 대세 하락기와 침체기 동안 이자만 내면서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특례 보금자리론의 한계를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집값 하락세를 막기 어려운 이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사실상 5% 이자의 대출이며 50년 만기로 5억을 빌린다면 이자만 8억을 내야 하는 대출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50년 동안 대출만 갚거나 혹은 다른 더 좋은 선택지를 찾거나. 광명시 하안동은 광명사거리역 인근과 철산역 인근의 개발 소식에 힘입어 같이 가격이 따라 올라갔던 입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미래 재건축 호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기 마지막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간 동네입니다. 물론 집값이 단기 반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세가율이 아직도 5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대세 하락, 침체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